회사 생활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 잘한다는 말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하고 싶어하는 연봉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깔끔하게 일하고 잘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법 같은 아주 간단한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공유하는 특징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지만 모르고 있으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오르는 내 연봉 만들어가는 일잘러들의 비밀 6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체크한다. 주어진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목표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일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일을 시킨다면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이죠 라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만의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사를 해야 한다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고, 정리는 어떤 파일로 하고, 보고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고, 이 진행하는 등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단계별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이나 목표를 이미 지금 정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 없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변경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아가고, 변경하면서 완료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빠르게 공유하는 것도 일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일에 영향이 있는지도 체크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서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임라인과 데드라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일을 시켰다면 꼭 한번,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하는 티를 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무조건 빨리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일정 안에 끝내는 모습을 보이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 언제까지 해주세요 라고 바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날짜를 스스로 정해서 이 날짜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알려줘 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완료 목표 일자와 시간이 정해지면 중간중간 그 완료 목표까지 할 수 있으려면 중간 목표를 설정했던 것들을 스스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시간과 일자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목표를 정했다면 주기적으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계획과 시간 설정이 다 되었으니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미션이 아니라 2일 이상이나 몇 달 동안 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나 일자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나의 목표와 중간 목표 그리고 일자를 정했다면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수치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달성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 명이 일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명이 시키는데도 많은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각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일이 많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다른 일, 무슨 일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보고했을 때, 다 했다고 말했을 때,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이거 먼저 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사전에 중간중간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일 먼저 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 먼저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때도 그 사람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 잘 그 시간까지 해야 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명이니까요. 몸은 하나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요청 없이 일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협업하는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 누가 지금 그거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빠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린다면 상당히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목표 설정하고 시간 관리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도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해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위기 요소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계획할 때 평일만 계산하다 보면 잘못 계산할 수 있는데, 대체 공휴일도 있는지, 아니면 내 약속이 있는지, 내 휴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 있는지, 세미나가 있는지, 뭐 아니면 회사 회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무슨 점검 일정이 있는지, 사이트들이 아직까지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자 업무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를 텐데, 본인 업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생각해보고 안 해보고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미리 예상해보고 예상한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위기입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실력이 알아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인공지능 도구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도구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익히고 알고 있어야 업무 유연성이 올라갑니다. 바쁘다면서, 그런 시간이 없다면서,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던 일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익히고 실험하면서 적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하는 일잘러들은 지속적인 발전 순환고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일잘러들은 어떤 인공지능 도구들을 쓰고 활용하고 있는지 말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